네, 오늘은 제가 그 환산 질량, reduced mass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그림은 이제 그 질량이 large m의 십자가처럼 있는데 large m인 태양 주변으로 이제 질량이 small m인 행성이 돌고 있다.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반지름 아닌 원운동을 한다. 근사적인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그 태양의 질량이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구 질량이 6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 정도가 되고, 그래서 태양의 질량이 지구 질량의 한 33만 배 정도가 돼요. 무지무지 태양의 질량이 크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태양에 비해서 지구는 굉장히 하찮은 존재야. 그럼 우리가 이제 두 행성, 두 물체 사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우리가 이제 지구의 운동 방식은 small m의 F는 ma잖아요. 그래서 F는 ma인데, small m의 a가 뭐냐면, R 더블 닷이야, R 더블 닷. 벡터적으로, mr 더블 닷은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 만유인력이잖아요. 그 F 이퀄 ma를 주는 소스가 뭐냐면 만유인력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MM. 그 다음에 인력이 작용하니까 ER 해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양의 중심에서부터 지구로 향하는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제 ER 해스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케플러 제3법칙에 의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태양을 중심으로 그 타원 운동하는 행성의 궤도 주기의 제곱은 장축의 반지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타우 제곱은 a의 3승,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비례상수 루트 gm분의 2파이, 그러니까 비례상수는 루트 g 곱하기 태양의 질량분의 2파이가 된다. 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이 주기를 보면 지금 예를 들면 뭐 태양의 질량을 킬로그램, 그 다음에 이렇게 행성 사이의 거리를 킬로미터, 킬로그램, 그 다음에 행성 사이의 거리를 미터라고 우리가 그 단위를 주면 주기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주기의 단위는 질량을 킬로그램, 거리를 미터라고 주면 주기는 세컨드가 되죠. 세컨드, 초가 되는 거예요. 초. 근데 우리가 저기 굉장히 뭐 예를 들면 그 지구의 공전 주기를 계산하는데 몇 초, 지구의 공전 주기는 몇 초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하잖아요. 지구의 공전 주기를 1년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그 편리한데 그걸 초로 계산하는 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성 사이의 유닛을 좀 다른 유닛을 써요. 그래서 어떤 유닛이냐면 그걸 보통 우리가 천문학 단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stronomical unit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주기를 세컨드, 초가 아닌 이어, 연으로 내가 쓰려면 내가 조금 그 단위를 조금 조정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하는 유닛으로 주면 그 1이라고 하는 유닛, 실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가 되는데, 그걸 그냥 1로 내가 정의를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one astronomical unit, 그래서 1 천문학 단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저기 그 지구의 공전 주기가 보통 어떻게 된다고 1년이라고 얘기하죠. 1년. 그렇게 놓으면 우리가 지구의, 그리고 이걸 astronomical unit으로 그 거리를 천문학 단위를 주면 그 주기는 2여가 됩니다. 연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져. 그래서 주기가 타우는 1년이고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지구의 태양에 대한 공전 주기는 1년이고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는 원 애스트로노미컬 유닛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놓는 게 이제 애스트로노미컬 유닛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루트 gm분의 2파이를 그냥 1로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우는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1로 놓게 되면 그때 그 행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애스트로노미컬 유닛이 되고, 그 다음에 공전 주기는 세컨드가 아니고 이어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GM분의 2파이를 1로 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천문학 단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 물리하는 사람들은 뭐 몇 초, 행성의 궤도가 몇 초고, 지구에서부터 어떤 행성까지의 거리를 몇 미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너무 멀기 때문에 몇 미터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래서 우리 그럼 이제 그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를 1로 기준으로 해서 뭐 수성하고 지구하고 뭐 수성 사이의 거리는 1보다는 뭐 작은 수금 맞죠? 1보다는 좀 작은 에스트로노미컬 유닛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유닛을 우리가 에스트로노미컬 유닛이 어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절은 이제 환산 질량에 대해서 motion of two interacting bodies 두 물체의 상호작용하는 운동을 환산 질량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풀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n-particle 시스템에 대해서 n-particle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좌표의 원점에서부터 i번째 입자까지의 위치를 ri 벡터, 그 다음에 그 좌표의 원점에서 n-particle 시스템의 center of mass의 포지션을 rcm이라고 하면 center of mass에서 본 i번째 입자의 상대적인 거리를 바라고 표시한다고 했죠. ri 바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RCM, RI 바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center of mass는 여기 왼쪽에 썼듯이 질량 중심의 단위는 sum over I, mi, ri 벡터 나누기 total mass of the system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i번째 입자 그 좌표의 원점에서 본 i번째 입자 ri 벡터는 RCM 플러스 RI 바 질량 중심에서 본 i번째 입자의 좌표라고 했고 center of mass의 정의에 의해서 질량 중심에서 본 어떤 질량 중심에 대해서 어떤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까지의 거리의 곱을 다 썸메이션 해주면 그게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해주는 게 center of mass의 정의라고 했죠. 그래서 바라고 하는 코디네이트를 쓰게 되면 mi, ri 바를 모든 파리클 그 구성원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 해주면 0이 되는 조건이 center of mass의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two particle system 뭐 n까지 갈 필요 없이 두 개의 입자를 보면 two particle system은 질량이 m1하고 m2인 놈이 center of mass에서부터 m1은 r1바 그 다음에 m2는 r2바라고 우리가 주어지면 이 놈은 뭘 만족해야 되죠? m1 r1바 더하기 m2 r2바는 어떻게 된다고? 0가 됩니다. 0. 그죠? 이게 질량 중심의 정이야. center of mass의 정입니다. m1 r1바 더하기 m2 r2바는 0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r1바 r2바는 이렇게 정했고 그럼 m2하고 m1하고 m2 사이의 relative distance 상대적인 거리를 내가 r이라고 듣게 그 대문자 r인데 지금 좌표상으로 보면 그림에서 보면 m2에서 m1으로 가는 벡터가 방향은 오른쪽 방향을 내가 잡아주고 이제 r 벡터는 그냥 오른쪽으로 갈 때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m1 r1바 그치 r1바 r2바라고 썼지만 r1바 r2바가 모두 벡터입니다.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m1 r1바 더하기 m2 r2바는 0가 되고 라지 r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하는 걸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라지 r은 r1바 마이너스 r2바가 됩니다. r2바는 질량 중심에서 m2까지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니까 벡터적으로 보면 r1바 마이너스 r2바가 라지 r이 됩니다. 라지 r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첫 번째 식에서 r2바 라지 r을 그냥 r1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r2바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먼저 r1바로 표현을 해볼까요? r1바로 표현을 해주면 첫 번째 식에서 r2바를 r1바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럼 r2바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m2분의 m1 r1바 이렇게 되겠죠? r2바는 첫 번째 식에서 보면 마이너스 m2분의 m1 r1바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1 빼기 라지 r은 1 빼기 m2분의 m1 하고 커먼 팩터로 r1바 이렇게 튀어나오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죠? 이게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R1 바 곱하기 1 더하기 M2분의 M1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나처럼 실수하는 사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사인에 대해서도 실수하지 말고,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라지아를 지금 저는 이거를 R1 바로 표현을 했지만 이걸 R2 바로도 표현할 수 있죠. R2 바로도 R1 바를 R2 바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싶은데,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먼저 질량 중심에서 볼 때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 CM에 대한 M1의 equations of motion은 어떻게 되냐면 M1A 이렇게 되겠죠. M1의 R1 바 더블 닷 이렇게 되겠죠. F는 MA 이거잖아. CM에서 본 M1의 운동 방식은 F는 MA, M1의 R1 더블 닷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힘이 뭐죠? 이 힘의 원천이 뭡니까? 이 힘의 원천이 만유인력이죠. 그러니까 M1의 D제곱 R1 바 DT제곱은 만유인력이야. 마이너스 R제곱분의 G M1 M2의 ER 햇 방향까지 다 해서 이게 이제 이 F 이퀄 MA를 주는 놈이 소스가 뭐냐면 만유인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R1 바를 상대적인 코오디네이트, 렐러티브 코오디네이트로 내가 바꿔주고 싶어. 라지 R로 바꿔주고 싶어. 근데 지금 관계식은 라지 R은 R1 바 곱하기 1 더하기 M2분의 M1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 번 미분해주고 두 번 미분해주면 라지 R 더블 닷은 스몰 R1 바 더블 닷 곱하기 요 컨스탄트가 되겠죠. 컨스탄트는 그냥 계속 달고 다니는 가 되겠죠. 그래서 R1 바 더블 닷은 어떻게 되죠? R1 바의 더블 닷 D제곱 R1 바 DT제곱이 R1 바 더블 닷은 M1 더하기 M2분의 M2 요거를 이제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양변을 시간에서 2차 미분 시켜주는 식이 오른쪽 식이에요. 그죠? D제곱 R DT제곱 이거 이해됐죠? 여기까지? 잠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내가 주겠지만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요 D제곱 R1 바 DT제곱 자리에 이놈을 대입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M1 곱하기 M2 나누기 M1 더하기 M2 D제곱 R DT제곱은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1 더하기 M2 M1 더하기 M2분의 M1 M2를 내가 뮤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뮤의 D제곱 R DT제곱은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1 M2 ER 햇 이렇게 되고, 우리가 뮤를 우리가 보통 환산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Reduced mass. We call this mu as a reduced mass. 환산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산 질량이라는 거의 의미를 내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운동 방정식을 R1 바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R로 다 표현을 해줬죠. 라지 R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방정식은 뭐냐면 M2가 볼 때 M2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놓인 M1의 운동 방정식이 지금 박스로 친 이 운동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M1의 운동 방정식을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에서 볼 때는 이 식처럼 M1의 D제곱 R1 바 DT제곱은 만유인력이라고 쓰지만, M2가 볼 때 M1의 운동 방정식은 mu times D제곱 라지 R DT제곱 mu times R 더블 닷 라지 R 더블 닷은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쓰는 게 M2가 볼 때 M1의 운동 방정식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M2가 볼 때는 M1을 M1으로 보는 게 아니고 뮤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뮤로. 그래서 M2가 볼 때 M1이 어떻게 보이냐면 질량이 뮤를 가진 놈이 그냥 내 주변을 돌고 있는, 반지름 R로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환산 질량의 개념이다. M1으로 안 보이고 뮤로 보인다. 그래서 뮤를 갖다가 우리가 reduced mas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처음 이제 환산 질량이라는 거를 이렇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한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뮤가 환산 질량인데 심지어 단위도 막 헷갈려요. 이게 질량의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머리 그냥
공부 안 하고 얄팍하게 그냥 외우려고 하면 뮤는 m1 곱하기 m2분의 m1 더하기 m1 더하기 m2인가? 아니면 m1 더하기 m2분의 m1 곱하기 m2인가? 뭐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뮤는 당연히 질량의 단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질량의 파워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분모가 m이면 분자는 m 제곱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단위가 질량의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외우더라도 제대로 외워라. 그걸 내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환산 질량이 뭐라고? 서로 상대 운동하는 두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한 놈이 다른 놈을 볼 때는 항상 환산 질량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지금 내가 M2에 대한 M1의 운동 방식을 계산했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라지아를 R1 바가 아닌 R2 바로 내가 지금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그게 M1이 볼 때 M2에 대한 운동 방식. 여기 CM이 볼 때 M2의 운동 방식은 M2 times D제곱 R2 바 DT 제곱은 이제 이 방향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플러스 뭐 R 제곱 G M1 M2에 ER 헷 이렇게 되겠죠? 그걸 갖다가 R2 바하고 라지 R 사이의 관계식을 얻으면 지금 박스로 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M1이 볼 때 M2의 운동 방식 또는 M2가 볼 때 M1의 운동 방식은 항상 박스처럼 환산 질량처럼 보인다. 그리고 실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만유인력이니까 우변은 변함없이 만유인력이고. 이해됐습니까? 무지무지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이걸 환산 질량을 다시 풀어서 쓰면 M1 더하기 M2분의 M1 M2의 D제곱 R DT제곱인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M2하고 좌변하고 우변의 M2를 캔슬 시켜주고 요게 분모의 좌변의 M1 더하기 M2를 우변으로 보내주면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M1의 D제곱 R DT제곱은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1 곱하기 M1 더하기 M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그 두 번째 입자가 볼 때 첫 번째 입자의 운동 방식은 M1의 D제곱 R DT제곱이라고 쓰고 싶으면 이렇게 M1 곱하기 D제곱 R DT제곱이라고 쓰고 싶으면 우변이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1 M2가 아니라 우변이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1 곱하기 M1 더하기 M2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잠깐 그 슬라이드 제 얘기를 멈추고 잠깐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뭔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수업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보여줬던 게 뭐냐면 태양 주변은 질량이 라지 M인 태양 주변으로 질량이 스몰 M인 행성이 운동을 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그냥 M에 작용하는 힘은 F는 MA인데 M의 R 더블 닷은 만유인력이다.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의 ER 헷. 그리고 그때 이 행성이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원운동의 공전 주기는 루트 GM 라지 M 분의 2파의 지금 이제 이게 반지름이면 뭐 R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타원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궤도의 장축의 반지름 장반경 A라고 쓰면 되고 이제 그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식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야. 원래는 이 식이 정확한 식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그 둘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는 것까지 고려를 해주면 다시 말해서 이거 태양의 운동까지를 고려를 해주면 둘 사이에는 질량 요심이 어딘가에 존재할 테고 그 질량 요심이 존재를 하니까 질량 요심에 대해서 두 놈이 상대적으로 움직일 텐데 요 놈의 운동까지 고려를 해주면 이 운동 방식이 제대로 된 운동 방식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라지 M이 볼 때 스몰 M의 운동 방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라지 M이 볼 때 스몰 M의 운동 방식은 MR 더블 닷이 아니고 뭐라고요? 뮤R 더블 닷.
환산 질량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스몰 m으로 보이지 않고 환산 질량으로 보인다고 그랬어.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지 m이 볼 때 스몰 m의 운동 방정식은 실제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만유인력은 변함없는데 라지 m이 볼 때 스몰 m의 운동 방정식은 환산 질량으로 보여. 그리고 스몰 m이 볼 때 라지 m의 운동 방정식도 뮤 r 더블 닷은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mm이 됩니다. 똑같아. 라지 m이 볼 때 스몰 m의 운동 방정식이나 스몰 m이 볼 때 라지 m의 운동 방식은 이렇게 환산 질량으로 써주면 돼. 어떤 걸 써든 돼. 아니면은 내가 이제 환산 질량을 아까 풀어가지고 써줬을 때 어떻게 됐었죠? 그 전에 했던 거 잠깐 한 번 더 보면, 요렇게 써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도 이거 환산 질량으로 쓰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제일 연산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요걸 풀어서 써주면, m이라는 걸로 써주고 싶으면, mr 더블 닷은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 m의 라지 m만 gmm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더하기 m으로 써야 된다고 했죠. 그게 올바른 정말 정확한 운동 방정식이 됩니다.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사이의 정확한 운동 방식은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두 개가 이제 같은 표현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쓸 때의 그 행성의 궤도 주기식은 루트 g 라지 m 분의 2파이의 장반경의 뭐 2분의 3승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그럼 이제 궤도 공전 주기식도 바뀌어야 돼. 공전 주기식은 뭐냐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요 라지 m 분모의 라지 m 자리에 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을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요 식과 요 잘못된 식과 여기 제대로 된 식을 비교를 해주면 요 제곱근 안에 분모의 라지 m 대신에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왼쪽 식은 틀린 식이고 오른쪽 식이 이 식이 맞는 식이야. 이 식이 맞는 식인데 우리가 태양 주변으로 뭐 지구가 그 공전을 하고 있을 때 지구의 공전 주기를 그냥 루트 gm분의 2파이라고 우리가 써도 괜찮을 이유는 뭐냐면 태양의 질량이 여기 행성의 질량보다 무지무지 크게 되면 내가 라지 m이 스몰 m보다 무지무지 크게 되면 스몰 m의 질량을 내가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무시할 수 있으니까 스몰 m이 라지 m에 비해서 무시가 가능하면 오른쪽 식을 쓰나 왼쪽 식을 쓰나 똑같은 거죠. 그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왼쪽 식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아까 그 태양 질량이 지구 질량의 몇 배라고요? 33만 분의 1이라고 했지? 그러니까는 근사적으로 그냥 우리가 왼쪽 식을 써도 맞는다라는 걸 그냥 맞기 때문에 쓰는 것 뿐이에요. 실제는 틀렸지만. 근데 만약에 두 행성의 질량이 엇비슷해지면 이 식은 완전히 틀린 식이야. 어떤 식을 써야 된다고요? 항상 올바른 식은 오른쪽에 있는 식을 써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만유인력에 의해서 지금 그 만유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두 행성 M1하고 M2가 있어. M1하고 M2의 그 궤도 주기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M1하고 M2의 질량이 별로 차이가 안 나면 항상 오른쪽 식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궤도 주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기 타우는 루트 G M1 플러스 M2분의 2파이 타임스 장반경 A의 2분의 3승을 써야지 맞는 식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태양 질량을 곱해주고 태양 질량을 나눠줄게. 태양 질량을 곱해주고 태양 질량을 나눠줘도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얘는 루트 gm 태양의 질량 곱하기 라지 m분의 스몰 m1 더하기 라지 m분의 스몰 m2 분의 2파이 a의 2분의 3승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태양의 질량은 킬로그램, 행성의 질량도 킬로그램, 그 다음에 두 행성 사이의 거리를 미터라고 쓰면 주기는 뭐라고? 주기의 단위는 뭐라고요? 세컨드. 여러분들 세컨드로 계산하고 싶어요? 몇 초?
내가 어떤 두 행성 사이의 궤도 공전 주기는 몇 초냐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죠? 계산하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 그럼 뭘 써야 된다고? astronomical unit, AU로 쓰게 되면 되는데 AU로 쓸 때는 루트 G 태양 질량분의 2파이를 1로 놓는 게 astronomical unit이 그 천문학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G 태양의 질량분의 2파이를 1로 놓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기 타우는 루트 태양의 질량분의 행성 M1의 질량 더하기 태양의 질량분의 행성 M2의 질량분의 A의 2분의 3승이 되고 이때 A의 단위는 거리의 단위는 AU 그 다음에 타우의 단위는 이어 연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천문학 단위로 지금 제가 이렇게 환산하는 거 이해하셨나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스타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개 별로 벽이 쌍을 지어가지고 로테이션을 하고 서로 상호적 그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굉장히 이거 나오는 건데 얘는 이제 한 놈은 무지무지 헤비하고 한 놈이 굉장히 라이트해. 그러니까 굉장히 헤비한 놈하고 굉장히 라이트한 놈 마치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쌍성이죠. 그러면 질량 중심이 어디로 가냐면은 무거운 쪽으로 갑니다. 무거운 쪽으로. 그래서 지금 십자가는 뭐냐면 두 행성의 center of mass야. center of mass가 큰 질량의 거의 뭐 질량 중심에 거의 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좀 틀린 식을 써도 괜찮은데 이제 질량이 조금씩 커져. 질량이 한 놈이 큰 놈이 좀 작아지고 작은 놈이 좀 커지면 질량 중심이 center of mass가 옆으로 좀 자꾸 움직이죠? 작은 쪽으로 자꾸 나오는 거야. 작은 쪽으로 나오고, 이제 점점 이제 질량 차이가 별로 안 나면 center of mass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무거운 쪽에서 가벼운 쪽으로, 그러니까 무거운 쪽으로 가까이 가긴 하는데, 이제 질량 차가 엇비슷하면은 그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두 놈이 완전히 같은 질량을 가지게 되면 서로 center of mass를 중심으로 이제 원운동을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쟤는 그냥 원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이러한 원운동하는 바이너리 스타도 있고 또 좀 더 제너럴하게는 어떤 센터 오브 매스를 중심으로 가장 일반적인 게 타원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원 운동하는 놈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바이너리 스타, 여러 종류의 바이너리 스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그젬플 하나 볼게. 이그젬플은 뭐냐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 For a certain binary system, 어떠한 이제 그 쌍성계가 있는데 the orbital velocities of two stars, 이 질량이 m1하고 m2인 놈의 궤도 속도를 v1바 v2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 the orbital velocity about the center of mass가 한 놈은 V1바, 한 놈은 V2바인데 V1바는 5분의 2파이 2여분의 단위가 astronomical unit, 천문학 단위로 우리가 써준 거야. 그리고 V2는 5분의 8파이분의 단위는 AU per year 이렇게 돼서 하나는 5분의 2파이, 하나는 5분의 8파이로 이제 center of mass를 중심으로 각자 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 궤도 주기는 질량 중심에 대한 궤도 주기는 두 놈이 서로 같을 거 아니야. 한 바퀴 도는 똑같아. 궤도 주기는 5year다. 5년이다. 5년. 질량 중심에 대한 궤도 주기는 5년이다. 우리가 이제 지금 준 인포메이션은 내가 관측을 했더니 저 망원경을 보고 어떤 바이너리 스타를 관측했더니 두 쌍성의 궤도 속도 오비탈 벨러시티를 우리가 측정을 했고 둘 사이에 도는 궤도 주기를 측정을 했어요. 그 정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두 쌍성의 별의 질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의 질량비를 계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인포메이션 가지고 M1하고 M2 사이에는 질량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궤도 주기는
이게 천문학 단위로 썼으니까 궤도 주기는 어떤 걸 써야 된다고? 타우는 루트 태양의 질량분의 m1 라지 m분의 m1 더하기 라지 m분의 m2분의 a의 2분의 3승. 그게 이제 천문학 단위죠. 그리고 또 뭐 있지? 또 다른 인포메이션은 뭐죠? 주기하고 궤도 속도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주기 t는 v분의 2파이r. 이게 궤도 주기의 관계식이죠. 그러니까 주기 t는 v분의 2파이r을 다시 정리해주면 이 궤도 반지름 r1, r반은 2파이분의 v 주기, v 타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하고 궤도 반지름, 궤도 속도의 주기 t가 v분의 2파이r 맞죠? 그래서 r은 2파이분의 v바 타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1 바는 2파이분의 v1 바 타우 이렇게 쓸 수 있고 r2 바는 2파이분의 v2 바 타우. 우리가 v1 바 v1 바 v2 바 타우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질량중심에서 행성까지의 두 행성까지의 거리를 다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1 바는 이게 2파이분의 v1 바가 5분의 2파이, 주기가 5니까 이게 1AU. 그 다음에 r2 바는 2파이분의 v2 바가 5분의 8파이 곱하기 5E가 되니까 이게 4AU. 이렇게 해서 r1 바하고 r2 바의 거리의 비가 1대4가 됩니다. 1대4.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궤도 주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주기에 대한 장반경인데 이 경우에 장반경은 뭐냐면 그냥 둘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가 장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1 R1 바 더하기 R2 바가 A가 되고 서로 볼 때는 M1이 M2를 볼 때는 A의 반지름을 가지고 원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M2가 M1이 서로 볼 때 M1이 M2를 볼 때 혹은 M2가 M1을 볼 때는 서로 A라고 하는 반지름으로 원운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서로 관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놈은 이제 A를 우리가 구했어요. A는 이제 R1 바 더하기 R2 바가 5AU라는 걸 알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5AU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주기 타우의 제곱은 라지 M분의 M1 더하기 라지 M분의 M2 분의 A의 3승이니까 주기가 T가 5고 A도 5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쇼는 그냥 5의 제곱분의 5의 3승이니까 5가 되겠지. 그래서 질량비 M1 더하기 M2가 태양 합쳐가지고 태양 질량의 5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가지고 우리가 M1 더하기 M2는 태양 질량의 5배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또 다른 우리가 인포메이션은 뭐죠? 센트럴 오브 매스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 M1 R1 바 더하기 M2 R2 바가 뭐라고요? 그게 0이 되는 게 센트럴 오브 매스의 정의죠. 요 놈을 갖다가 미분해지면 어떻게 돼? M1의 V1 바 더하기 M2 V2 바도 0이죠. 미분해지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로부터 질량비를 구해주면 M1분의 M2는 질량비가 어떻게 되죠? 절대값으로 V2분의 V1이 되겠지 뭐. 근데 우리가 V2가 V1의 4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M1분의 M2는 V2분의 V1 바가 되고 이건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M1은 M2보다 질량이 4배가 커야 되고 M1 더하기 M2가 태양 질량의 5배가 되니까 이 두 식을 우리가 연립해서 풀면 M1이 태양 질량의 4배가 돼야 되고 M2가 태양 질량이 되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한 이그젬플 하나 보여드릴게. 우리가 이제 그림과 같이 질량이 스몰 m으로 같은 바이너리 스타가 있어. 쌍성계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져서 서로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등속 운동한 바이너리 스타의 그 궤도 주기를 계산해주면 주기 타우는 루트 G M1 더하기 M2분의 2파의 둘 사이의 relative distance R의 2분의 3승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M1하고 M2가 그리고 이제 환산 질량은 M1분의 M2분의 M1 더하기 M2분의 M1 M2가 되고 두 M1하고 M2가 M으로 같다고 했으니까 reduced mass를 계산해주면 그냥 2분의 M이 돼. 그렇죠? 환산 질량을 계산해주면 질량이 2분의 M이 된다. 그래서 질량이 줄어들어가지고 reduced mass예요. 환산 질량인데 우리가 relative coordinate
M1이 M2를 볼 때, 혹은 M2가 M1을 볼 때하고 질량 중심에서 볼 때 M1하고 M2의 운동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상대 좌표계에서 볼 때와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볼 때 운동 방정식을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세울 거예요, 여러분? 상대 좌표계에서 볼 때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 둘 사이에 작용하려면 만유인력이 작용하는데 F는 MA인데 MA를 어떻게 우리가 세우라고? 뮤 R 더블 닷. 그게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에서는 상대 좌표계에서는 M1이 M2를 볼 때나 M2가 M1으로 볼 때나 다 환산 질량으로 보인다고 했잖아. 거리는 라지 R이고. 그래서 뮤 R 더블 닷은 만유인력이다. 내가 이제 부호는 얘기 안 하고 크기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뮤 R 더블 닷은 R 제곱분의 G M1 M2. 그러면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볼 때 M1 또는 M2의 운동 방식은 어떻게 세우죠? M1의 운동 방식은 어떻게 세우죠? 그냥 M1 R1바 더블 닷은 R 제곱분의 G M1 M2. 그 힘은 만유인력은 항상 우변은 같다고 했죠? 그 좌변은 M1의 R1 바 더블 닷, M1 R1 바 더블 닷.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질량 중심 좌표계하고 상대 좌표계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F 이퀄 MA야. F 이퀄 MA인데 가속도 A는 어떻게 되죠? A에서, M1에서 볼 때 M2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지? 반지름이 R인 원운동을 하잖아요. 구심 가속도 R분의 V제곱이 가속도 A 아니에요. 그래서 뮤 타임스 R분의 V R의 첨자를 쓸게요. R제곱. 그게 이제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에서 볼 때 상대 물체의 그 궤도 속도가 V sub R로 내가 쓴 거야. 그다음에 환산 질량이 뮤가 2분의 M이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R 더블 닷이야. 반면에 질량중 좌표계에서는 M1 곱하기 R1 바 더블 닷은 뭐 질량중 좌표계에서 봤을 때 그 질량이 M인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죠? R분의 V, 이것도 뭐 R분의 V 제곱이죠. 근데 그 R은 어떤 R? Center of Mass, RCM의 R이지 뭐. R분의 VCM의 제곱. 그때 질량 중심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는 2분의 R밖에 안 되잖아요. 2분의 R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방식을 세우면 두 놈의 운동 방식이 이제 이렇게 좀 달라져.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 물체의 궤도 속도를 오비탈 벨러시티를 계산해주면 VR 제곱을 해주면 VR 제곱은 R분의 2mg가 되고 여기 VCM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2R분의 GM이 된다. 2R분의 GM. 그 얘기는 뭐냐면 V center of mass에서 봤을 때는 이 relative velocity의 딱 절반이 돼. 얘는 2분의 VR의 제곱이 됩니다.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서 볼 때 M1이 V로 가면 V로 간다고 주장을 하면 그거에 상대 운동하는 놈도 이쪽으로 V로 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2V로 간다고 주장을 하겠지. relative coordinate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항상 center of mass에서 볼 때보다 2배의 속력으로 더 간다고 저기 relative coordinate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봐도 식도 그렇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기는 어떻게 돼? 주기 T는 타우는 루트 GM M1 M2분의 2파이 반지름의 2분의 3승이니까 relative coordinate에서 볼 때는 주기 타우는 이제 V분의 2파이 R이잖아요. V분의 2파이 R. V분의 2파이 R인데 V는 여기 우리가 이제 V 제곱을 구했고 그걸 갖다가 대입해주면 루트 2mg분의 루트 2gm분의 2파이 곱하기 이제 뭐 여기 R의 2분의 3승 이렇게 계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VR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이게 센트럴 오브 매스에서 봤을 때는 타우의 CM이라고 하면 되겠지.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 궤도 주기 이 바이너리 스타의 공전 주기를 계산해주면 VCM분의 2파이 RCM 2분의 R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게 이제 VCM분의 2파이 RCM 2분의 R이 되니까 그것도 계산해주면 똑같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상대 좌표계에서 볼 때 그 상대방의 궤도 주기, 상대 좌표계에서 볼 때 상대 환산 질량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궤도 주기를 계산을 하나, 센터 오브 매스에서 볼 때 봤을 때 그 바이너리 스타의 궤도 주기를 계산하나, 두 개가 똑같아. 어디서 보든지 간에 궤도 주기는 변함없다. 궤도 주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What about the mechanical energy?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relative coordinate에서 볼 때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er 제곱 빼기 둘 사이의 gravitational potential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분의 gmm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r분의 그래서 gmm m 제곱이 되니까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돼요. 역학적 에너지니까 2분의 1 이때는 환산 질량 뮤를 가지고 VR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한 놈이 다른 놈을 볼 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세우면 이렇게 세우면 돼. 2분의 1 뮤의 VR 제곱 마이너스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에너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뮤 우리 알죠? 2분의 m이라는 거 알지? VR도 계산했지. 이거 계산을 해준 거하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는 M1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M2의 운동 에너지. M1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CM의 제곱, M2의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 VCM의 제곱.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그래비테이션 포텐셜은 변함없이 마이너스 R분의 GM 스퀘어가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 대입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도 둘 다 같아요. ER하고 ECM이 다 같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relative coordinate에서 썼을 때의 그 차이, relative coordinate하고 center of mass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그 궤도 속도, 두 행성의 궤도 속도는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이 행성의 궤도 주기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거나 그러면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relative coordinate에서 계산한 행성의 궤도 주기나 질량 중심에서 계산한 행성의 궤도 주기나 같다. 그리고 relative coordinate에서 계산한 행성의 역학적 에너지나 질량 중심에서 계산한 행성의 역학적 에너지나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스캐터링 콜리전 프로블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